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요새 이제 연말, 연초, 시즌 아닙니까? 시즌 하면 또 이제 빠지지 않는 게 연말, 연시, 연초, 신년회, 망년회 빠지지 않는 게 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히 술자리가 빠질 수가 없겠죠. 술 싫어하시고 회식 싫어하시는 분은 정말 안타까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모임을 즐겨 하시고 신나게 망년회 빌미로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술 신나게 드시고 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뭐 유부남 분들 중에는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술 먹겠냐 이러면서 열심히 술 먹고 다니시고 즐거운 연말 연시를 보내시고 계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근데 이제 또 요새 또 뭐가 유행입니까? 또 이제 감기, 몸살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기 걸려서 약을 먹고 있는데 망년회 때문에 술은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의문에 쌓이신 적이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사실 굉장히 심한 독감에 걸려서 입원해서 약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타미플루나 이런 걸 드셔가지고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타미플루 먹고 좀 증상을 보거나 너무 몸이 안 좋으면은 주사약도 맞고 이러실 건데, 사실 그런 분들이 나가서 술을 드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데 타이레놀 같은 소염 진통제 이런 거 좀 먹으면서 조절을 좀 하던 차에 이제 하필 망년에도 좀 잡혀 있고 증상은 내가 보기엔 좀 괜찮은 것 같고 술 마시러 가도 될까 하고 술 드시고 와서 약 빼먹었네, 아침에 타이레놀 먹어야죠, 타이레놀 먹고 이런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용 설명서나 약에 대한 그런 의학 정보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하고 술을 같이 먹으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타이레놀은 술하고 먹으면 굉장히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건데, 도대체 왜 타이레놀하고 술하고 서로 어떤 관계가 있길래 타이레놀 먹을 때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이래야 될까요? 사실 이 얘기는 약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모든 약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약을 먹었다, 처방 받는 약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물이 이제 몸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몸속에 들어가서 일정한 농도를 맞춰가 그 약의 효과를 얻어가지고 그 치료가 진행되게 되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약을 안 먹으면 농도가 떨어진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말은 우리가 먹은 약이 어딘가로 배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배출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약을 먹었으면 이 약이 어딘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자꾸 빠져나가니까는 그 빠져나가는 속도랑 들어온 속도랑 이거를 간격을 맞춰서 먹어줘야지 이제 약효가 잘 유지가 되고 좋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몸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약물의 농도가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 떨어지냐 하면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첫 번째 경로는 간을 통해서, 흔히 이제 우리가 간은 해독의 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의학 정보 잘 모르더라 생로병사 이런 거 보시면은 간이 안 좋아서 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약을 잘 못 쓴다더라 이런 내용을 한 번씩 달아본 적도 있었고, 다른 내용을 찾아보면은 피로의 원인은 간 때문입니다. 간 때문이야. 광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루에 광고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물 중에 간을 통해서 간의 내부에 있는 어떤 그 효소라고 하거든요. 간 내 효소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까지 들어가면 너무 내용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간이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해요. 필터. 몸 안에 피가 다 간으로 한번 들어왔다가 간을 통과하고 나서 쭉 퍼져가지고 이제 다른 장기로, 이제 약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간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계속 반복이 돼요. 동맥에서 정맥, 정맥에서 동맥, 계속 피가 도는 것처럼 약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반복적으로 간을 계속 통과할 거니까 간에서 필터처럼 잡혀가지고 간 내 효소들이 그 약물을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이제 배출하기 쉽게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쉬운 모양새로 바꿔주거든요. 그 과정이 해독작용. 그 약물에 있어서는 일종의 약간 방해작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약물을 제때제때 배출시켜주는 고마운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 드린 첫 번째 과정이에요. 간을 통해서 배출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얘기 드리는 거는 콩팥, 신장, 두근두근 뛰는 심장 말고 허리 뒤쪽에 있는 콩팥 있잖아요. 콩팥. 소변으로 빼는, 결국에는 피가 이 콩팥이라는 장기를 통과하면서 피 안에 있던 노폐물, 아까 얘기한 간에서 작용이 됐던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몸 안에 돌아다니는 쓸모없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싹 걸어내주는 역할을 콩팥이 하게 되는데, 신부전증 환자다 이러면은 약을 잘 못 써서 대학병원 가서 약을 바꿔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번 주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콩팥 기능이 좋아야지 약을 좀 쓸 수 있다. 이 약은 콩팥으로 빠져나가니까 이 약을 콩팥 기능을 항상 확인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많아요. 어쨌든 약물은 그래서 간하고 콩팥 이렇게 두 가지로 통과를 해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사실 우리 간의 주적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간의 주적 뭡니까? 술. 그래, 알코올이죠, 알코올. 이 알코올이 간으로 들어가면 간에서 이 알코올을 분해를 해야 돼요. 분해가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겼을 때 그 아세트알데히드 분해에 대한 역할을 간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 아세트알데히드를 쪼개가지고 분해를 시키는 게 이제 여러분이 아직 숙취의 과정, 술에 깨는 과정입니다. 술 좀 깬다 하면 간이 이제 열심히 깨게 하면 CPU 오버클럭킹 하는 것처럼, 아니면 GPU가 막 쿨러 휙휙 돌리면서, 배그 할 때 최고업으로 돌리면은 쿨러가 엄청나게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간도 열심히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고, 간의 안에 있는 효소를 사용을 해서 알코올을 분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몸 안에 있는 알코올을 밖으로 배출해 주면
우리가 이제 술 먹고 기분 좋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는 술 안 먹어, 술 다시 먹으면 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 과정에 간이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 먹는 거랑 약은 무슨 상관이냐면 그 술 먹을 때 사용되는 간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CPU 뻥나, GPU 뻥나는 거랑 똑같아요. 한꺼번에 갑자기 많은 양 대용량 처리를 하게 되면 CPU가 뻗어버리잖아요. 컴퓨터가 다운돼 버리고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알코올도 들어가고 약도 들어가고, 특히 이제 흔히 얘기하는 타이레놀은 대표적인 간으로 분해가 돼서 배출되는 약물인데, 타이레놀하고 술하고 같이 들어와 버리면 처음에 우리가 타이레놀만 먹을 때는 타이레놀을 다른 것 방해꾼들이 없으니까 시간에 맞춰 쭉쭉쭉 분해를 해서 잘 배출시키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주는데, 술을 먹게 되면 이 간이 술도 분해해야 되고 타이레놀도 분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딩이 한쪽으로 몰려서 반토막이 나요. 반토막. 대충 쉽게 이해를 하려면 간으로 들어온 알코올하고 타이레놀하고 결국에는 파티션을 나눠서 얘는 이거 이렇게 해야지 동시에 분해가 될 거예요. 하나애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떠나서 맡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월요일마다 출근해서 상사분한테 잔업이나 일을 받으면 아니 어떻게 이 잔업을 하루 안에 다 끝내지 하면서 투수투수 욕하면서 야근을 하는 거랑 똑같이 간도 야근을 해요. 야근.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해하던 속도, 분해하던 양에 어떻게든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 분해하는 대사량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알코올도 분해해야 되고 약도 분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몸 안에 타이레놀의 농도가 원래 이제 한 번 먹으면 쭉 떨어져 줘야 되는데, 술하고 타이레놀 같이 먹으면 타이레놀 농도가 잘 안 떨어져요. 그러면 약이라는 거는 적정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적정한 타이밍에 적당히 시간 맞춰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난번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 적정 타이밍에 먹어버리면 오히려 반대로 엄청 쌓여서 원하던 치료 효과보다 더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어느 일정 이상 농도가 높아지면 약은 독성을 띠거든요. 독성. 거의 모든 약이 다 비슷해요. 농도 이상 갑자기 확 올라버리면 독성을 나타내는 농도가 돼요. 타이레놀도 단독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용량이 갑자기 확 올라버린다. 그러니까 배출이 안 돼서 몸 안에 쌓여버려가지고 일정 용량을 넘겨버리면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간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시는 병원이나 이런 데는 약 먹을 때 가능한 한 술 같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약의 농도를 몸 안에 정확하게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를 가능한 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 방해되는 요소가 술입니다. 대표적으로 술이라 해요. 약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고 이 약이 술에 여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술 먹으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안 드시면 됩니다. 그냥 감기약 먹어서 술 안 먹는 게 낫다 해서 안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앞으로 일단 오늘은 술과 약을 짤막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미난 주제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